유재희 교수 지금 누구한테 교수님? 저럴 수가 있다고? 와, 어떡해. 안 돼. 안녕하세요. 시파 리뷰입니다. 이제 2편밖에 안 남았어. 더 연장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너무 재밌는데. 진짜 저의 최애 맥주는 이건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최애 맥주는 그냥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최애 맥주를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맥주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오프너 상렬 오빠 따주세요. 고마워요, 상렬 오빠. 이 맥주의 특징은요, 분명히 라거인데 에일 같은 맛이 나요. 그리고 음식이랑 먹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음식이랑 같이 먹을 때 잘 마시는 맥주입니다. 짠! 18 리뷰 시작할게요. 구독 하셨죠? 뭐야, 저 피 뭐야, 출혈 너무 많은데? 피가 많이 나니까 출혈. 어머, 어떡해. 무슨 일이야, 무슨 출혈이야. 산후출혈? 안 돼. 산후출혈이구나. 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과 중에 피를 가장 많이 보는 과가 어딘지 아세요? 출혈을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은 피를 보는 과. 네, 맞아요. 산부인과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봤겠지. 산부인과가 가장 많은 피를 보는 과예요. 뭐 외과, 뭐 일반외과, 흉부외과 이런 데가 아니라 저희 과가 엄청나게 많은 피를 보고,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뭐 이런 티슈, 뭐 이런 꺼즈 이런 걸로 피 닦아내는 거 아니고요. 수건 같은 이만한 걸로 피를 그냥 이렇게 닦아내거든요. 그리고 바닥에 보셨죠? 저렇게 막 피가 떨어진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와, 근데 산후출혈인 것 같은데. 집회입니다. 컨트롤 처리해주세요. 와, 어떡해. 안 돼. 챙겨주고 안아주고 익스파이어 했어? 어떡해. 분만 후에 출혈이 500ml 이상 나는 거를 산후출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위험한 게 자궁 급무력증이라고 해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늘어났던 자궁이 확 쪼그라들거든요. 아기를 먹여 살리느라 많은 혈관들이 들어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이 혈관이 다 끊겼는데 자궁이 수축을 빡 하면은 혈관이 꽉 조여지면서 출혈이 멈추겠죠. 그런데 급무력증이라는 건 이름처럼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자궁이 수축하지 않고 축 늘어져 있으니까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질환을 말을 하는데,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응급입니다. 이걸로 실제 사망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꽤 있고요. 자궁이 늘어져 있으니까 수축시키는 약물을 막 투여를 해요. 그런데도 약발이 안 들어서 수축을 전혀 하지 않는 자궁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자연분만을 했을 때 저렇게 늘어져 있다? 수술방으로 들어가서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맛있잖아? 누가 만든 거야? 전원문 산모 사망한 것 때문에 맨날 며칠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전원 산모였구나. 그러니까 개인병원에서 잘못만을 했는데 지혈이 안 됐던 거죠. 아마도 아까 출혈이나 전원온 이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자궁 급무력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산모분 출혈량이 워낙 많아서 자궁 빼고 피도 30배 가까이 났대. 결국 DIC 오니까 손실 방법이 없었다고. DIC 왔구나. 자궁 떼는 것까지 다 했는데도 DIC가 왔던 거예요. DIC가 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지혈 상태가 다 끝나버리는 거고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산후출혈이 제일 싫어. 산후출혈 너무 무서워. 맞아, 그딴 거 왜 생겨 난리야. 그건 왜 생기냐? 왜 생기냐. 알 수가 없지. PPH 생길 산모인지 아닌지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도 없고. 그니까. 맞지? 피를 안 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피가 나면 대처를 잘해야겠지. 그러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네. 그래서 앞으로 한 달간 네. 일주일에 이틀씩 스터디할 건데. 네. 교수님. 이건 뭐야? 저번에 공기성 교수님이 PPH 수업하셨던 자료. 우와. 이거 말고 실질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가? 이걸 봐. PPH? 그거 내가 이미 강의해준 거잖아. 했는데 왜 서장이니까 또 해? 별명이 서정란인가 봐. 지난번에 이것도 있었고 이번엔 실전 중심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아니 지가 수업하면 뭐가 달라? 다방면으로 잘난 척은. 아유. 뭐 어떻게 경쟁을 해. 수시? 그게 오늘 서정희 교수님 수술 6개인데 중간에 응급 섹션 하나 생겨서 했고, 다른 수술은 스파인을 빼내서 제너럴로 바꾸느라 시간이 좀 지연됐대요. 척추 마취하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신 마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잡아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수술이 딜레이 됐다.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 나 오늘 수술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하려고 5시까지 기다리라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교수님. 프라이어티가 소정민 교수님. 지가 오늘 대장이다 이거지. 지 마음대로 하겠다. 수술방 프라이어티라고 말한 건 보통 산부인과에 내주는 수술방이 하나 정도거든요. 그런데 교수님들마다 돌아가면서 그날 수술을 좀 더 메인으로 쓰는 교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술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런 프라이어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상담일 마무리됐잖아. 왜 퇴근 안 하고? 보고 싶은 수술이 있어서요. 이게 퇴근을 안 하면서까지 이렇게 보고 싶은 수술인가? 네. 자기 수술인 줄 안다. 이게 쉬운 수술은 아니지. 자기 수술인 줄 알아. 또 어떡해. 전공의들이 보기에는 이 손놀림도 굉장히 신기하네. 손놀림도 신기하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디가? 너무 웃겨. 왔어, 여기야. 아닌데? 임동주 교수님 섹션 6번인데요? 너 지금 구인과 턴인데. 네, 근데 인카소레이션은 이 시점부터 특이하다고 해서 꼭 보고 싶거든요. 절개를 특이하게 하니까. 내일 뵙겠습니다. 와, 근데 저거는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완전히 꺾여버린 건데 경부, 자궁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완전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부가 있고 자궁이 이렇게 뒤로 꺾여서 임신 후에 이렇게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저게 있어도 임신 중에 원래 위치로 돌아가기도 하고 수술할 때 이게 좀 돌려지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 잘못하면 경부나 방광 같은 데 절개가 들어갈 수 있어서 수술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도 보고 싶다. 나도 데려가, 사비야. 웃는 거 너무 좋아. 뭐라고? 나도 보고 싶었어. 오르르르르르. 난 뭐든 괜찮으니까 둘이 알아서 합의 보고 알려줘요. 인큐베이터는 하나밖에 없나 보다. 프리 에피뎀시아로 MFICU에 있는 33주 나여진 사모. 그동안 BP 스테이블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150에 높더니 150? 너무 소하셔. 응급이다. 오늘 여기 꺼내. 저 응급입니다. PPROM으로 AFRC는 33주. PPRO에 열이 났어. 오늘 아기 꺼내야 되는데 2BW가 1,900g밖에 안 돼. 어떡해. 진짜? 우리 애기 1,800g인데 더 자꾸 더 여려. 2명 다 지금 응급 상황이거든요. 첫 번째 표남경 선생님이 얘기한 산모는 전자강증, 임신 중 고혈압 산모인데요. 그래서 혈압이 오르면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150까지 올랐어요. 꽤 많이 오른 건데 두통이 주된 증상 중에 하나예요. 두통까지 왔다? 잘못하면 자간증으로 넘어가는데 자간증이 되면은 경련을 막 일으키고 아주 응급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간증 산모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더 작은 경우가 많아요. 32주면은 조산이죠. 어쨌든 조산의 작은 아기인데 산모가 임신을 유지할 경우 자간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럴 경우에 합병증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응급 제왕 절개를 해야 합니다. 아기를 꺼내면 해결이 되는 질환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희영 쌤이 말한 저 산모는 PPROM은 만삭이 되기 전에 진통이 걸리기 전에 양막이 터진 거. 그러니까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전전전이었나? 그때 양막 터졌을 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던 것 같은데 양막이 터지면 균이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산모의 상태를 굉장히 면밀히 살펴야 하고 아기를 꺼내도 되는 주스라면은 바로 아기를 꺼내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33주 조산인 경우에는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끌면서 아기 상태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래 못 끄는 경우들이 있어요. 계속 항생제를 쓰면서 지켜보는데 지금처럼 항생제를 쓰고 지켜보는데 열이 난다? 그거는 육모양막염이라고 해서 균이 들어가고 감염이 됐다 혹은 될 수도 있다 이런 신호거든요. 두 경우 다 너무너무 위험한데 둘 중에 한 명을 먼저 수술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PPROM일 것 같은데 너무 어렵다. 어떡해, 둘 다 응급이야. 그거요? 딴데? 명은 선생님 부만 중인데 갑자기 아예 안 좋대요. 헐. 분만 중이면 또 얘기가 다르지. 지금 나오는 애기를 뭐 어떡할 거예요. 지금 둘 다 전원 보내야 되네 그럼? 뭐야. 엄마 주사가 깡패야 깡패. 또 샌다고 또. 주사가 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웬일로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시네요. 그 지난번 입원 때 저한테 아가씨라고 부르는 거 보고 교수님이 분노 대폭발하셨거든요. 그 뒤로는 친절하세요? 말투만 저런 거예요? 저 가서 보고 올게요. 아가씨. 근데 저도 인턴 때 아가씨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가운을 입고 돌아다니는데도 아가씨라고 부르는 보호자나 환자분들이 꽤 계셨었죠. 저 처음에는 그냥 아가씨라고 해도 예 그냥 이렇게 대답을 했었었는데 어느 날 한 번은 큰맘 먹고 저 아가씨 아닌데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결혼했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동을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POD 1일차여서 체스트 엑스레이 진행했고 특이소견 없어서 옵저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없어도 환자가 열이 반복적으로 나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삐졌네 교수님. 유린 쿨
상태초는 POD 2일차에서 3일차에 하는 거고. 너무 잘하고 있긴 했는데. 내가 가르치냐? 내가 가르치? 나한테는 내가 모르는 것만 말하라고. 다 아는 거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말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는데요, 교수님? POD가 며칠 차건 나발이건 환자가 열이라는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몰라? 압니다.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교수님이 모르는 것만 말하라고. 당장 환자 피부 워크업해서 열 안 나게 만들어놔.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상관 써봐. 일을 이렇게 대충 했겠네. 삐졌어. 아, 쫌생이야. 너 크게 찍힌 것 같은데. 응, 찍혔어. 완전 삐졌어. 너 뭐 잘못했어? 내가? 아니, 전혀 없어. 아니야, 잘 생각해봐. 나 수술 간다. 그동안 좀 혼나지 말고 있어라. 뭐야, 남자친구 같이 걱정해줘. 왜 설레기 싫이. 복강경 수술 장면입니다. 우와. 지금 배꼽으로 뚫은 저 트로카, 저걸 트로카라고 하는데 트로카를 통해서 카메라를 넣은 거고요. 저 옆에 양쪽으로 뚫은 트로카 있죠. 이걸로 수술 도구가 들어간 건데 요즘은 저렇게 구멍을 여러 개 둘진 않고 배꼽 하나로 다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오랜만이야, 복강경 수술. 트로카를 빼고 지금 배꼽에 백이 있죠. 저 백을 배 안에 집어넣어요. 우리가 수술한 장기들이 있잖아요. 스페시맨을 이 백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배 속에서. 그런 다음에 쭉 당긴 다음에 배꼽을 통해서 이렇게 쭉 빼면 저 백의 입구가 이렇게 딱 열리죠. 그럼 거기서 내용물이 이렇게 쪽쪽쪽쪽 꺼냅니다. 복잡한 수술인데 왜 개복이 아니라 복강경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나 지금 좀 감동받았어. 아니 1년 차가 너무 좋아, 나한테 교수님. 질문한 게 이게 처음이야. 저렇게 꺼내는 거예요. 조각조각. 다들 그냥 그런가 보다 맞나 보다 교수 지가 썩션. 알아서 하겠지 누가 이렇게 이런 거 궁금해. 그래. 이름 몰라. 윤태진 선생? 유태진 선 언제요? 그래. 아니 그거잖아. 알지 내가 그거 하이맨 하이보이즈? 하이보이. 하이맨. 너무 좋아. 예전에는 암이면 수술할 때 거의 다 개복을 했었는데 요즘은 저렇게 복강경으로 하거나 로봇 수술을 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고요. 저렇게 복강경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개복보다 회복도 훨씬 빠르고 환자분 통증도 좀 더 덜하기는 하죠. 안녕하세요. 오영 선생. 네, 압수술 좀 길어진다니까 산모 30분만 늦게 내려라. 네. 뭐야, 전화 와서. 네, 교수님. 추천서는 공기성 교수님이 써주셨어요. 교수 지원서 접수는 다음 주까지라 좀 더 정리해서 내려고요. 교수 지원한다고? 네, 감사합니다. 티오가 있나? 티오가 있어도 저런 사람 뽑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은 자궁 경부 길이 괜찮고 다 좋아요. 이제 병동으로 올라가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 이제 외래 총파 시작해야 돼. 빨리 나와. 한 명만 더 볼게. 진짜 마지막. 안 돼. 밖에 삼모하는 거 안 보여? 빨리 볼게. 안 된다고. 병동 삼모면 병동에서 포토볼 맞아. 보면 되지. 너 왜? 출근시 내려와서 이래. 공기성 교수님 오피셜 손으로 보라고 했다니까. 난 모르겠고. 초음파실은 외래에 있거든요. 그 외래에 진료 오는 산모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초음파실에서 초음파를 보고요. 병동에 입원해 있는 분들은 병동에 있는 초음파로 보통 진료를 보는데 지금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외래 초음파실로 내려서 초음파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외래가 밀리잖아요. 뭐야?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밥이 나온 거야? MPO여야 되는데 밥이 나왔나 보네? 어떻게? 전면 환자 내일 첫 타임 수술이야. 장폐색으로 장로 수술이요. 와, 갑니다. 근데 왜 금식하는 환자 테이블에 죽이 있냐고. 장이 막혀버려서 이게 장을 밖으로 빼는 수술이거든요. 수술 죽수라고 뭐 고사지네? 내가 직접 외과 과장님한테 부탁해서 하는 수술인데 그게 취소되면 내가 쪽이 팔리겠냐 안 팔리겠냐? 처방 외과 전공. 걔가 왜? 걔가 뭐야? 걔가 냈구나. 죄송합니다. 조준모 교수. 과장님. 외과 교수님인가 보다. 우리 아. 실수를 했다네. 밥을 냈어. 전미연 환자. 식이 아이고 그런 걸 걱정하시고 그러세요. 제가 다 더블 체크하고 있는데. 아이고 다행이다. 너는 진짜 저렇게 협진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과 전공의가 오더를 내거든요. 그쪽 수술을 하기 전에 필요한 처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처방을 내는데 긁다가 식사 처방을 내버린 거죠. 근데 저거는
병동 간호사도 체크를 한 번 더 하기는 하는데 내일 수술할 환자한테 밥을 주진 않거든요, 병동에서도. 교수님 위로해 주시려나? 말을 하지. 음.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교수님이 잘못한 거야. 음. 김사선생 잘못 없어. 어머. 그러니까 어깨 펴요. 네. 이런 말만 할 게 아니라 뭐 사주려고? 내가 좀 도움이 좀 돼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환자 처방해 줄 테니까 가서 저 커피. 아, 너무 좋아. 이 드라마 내 최애 두 명이다. 내 거는 그 있잖아 그 아로 이렇게 큰 거? 언제 큰 거? 나도 갑자기 땡긴다. 나도 큰 거, 먹을래. 이거, 나도. 교수님이 나도 사줬어. 교수님이 나도. 내일 신규 환자도 많은데 또 외래 초음파 딜레이 되게 해라. 초음파 딜레이 되면 컴플레인 장난 아니지. 현안경, 나 내일 외래 초음파 불산 뭐 25명 정도 되나? 네. 나 내일 외래 5시에 끝나야 된다. 딜레이 절대 안 돼. 알겠지? 자기 딜레이 되는 거 싫다고 하면서 왜 남의 외래 때 병동 환자 내려서 딜레이 되게 만들어? 너무 나쁜 거 같아. 그거 내가 써야 돼. 어이? 지금 내가 그 말 하려고 한 거야. 내가 써야 된다고. 부인과 병동에 있는 내 상무 내려야 돼. 회신 돌기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지, 편한경 선생? 내 말이 저 말이야. 내 상무도 부인과 병동에 있거든? 부탁해. 밥 차려놓고. 네. 와, 이게 상과랑 부인과 병동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산모들 모여있고 부인과 환자들이 모여있는데 상과 병동에 자리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인과 병동에 입원을 시키기도 하고요. 다 자리가 없으면 그냥 생뚱맞은 병동에 입원을 하기도 해요. 뭐 이비인후과 병동이라던가 외과 병동에 입원을 했다가 우리과 병동에 자리가 나면 그쪽으로 병실을 옮기게 되는데 지금 부인과 병동에 있는 자기 상과 환자를 상과 병동으로 옮기려고 지금 둘이서 계속 저러고 있는 건데 교수님들 왜 그러십니까? 임신 성공했으면 좋겠다. 떨려? 될 거였으면 1차 피검사에서 됐겠지. 기대 안 해? 전화 왔다. 네. 뭐래? 아니야? 좀 되라. 마지막에는 되고 끝날 거예요. 틀림없어요. 지금 냉동배아가 있잖아요. 왜? 전화를 받아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김서빈 잠깐 화장실에. 와, 별일 아니야. 수술방 스케줄 체크. 여기 이제 문 닫아. 가자. 너무 힘들겠다. 저렇게 교수님한테 찍혀서 혼나면은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회사 생활에서 상사한테 찍혀서 혼나는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루 종일 매일매일 같이 있어야 되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일하는 거 보고하고 한 번씩 컨펌 받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얘기를 하고 연락을 받고 막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의 24시간을. 정말 끔찍한 시간이죠. 낮은 여기로 오고 밤에는 거기로 가. 거기? 어디? 아무도 안 오는 데 있어. 정말? 그럼 거기서 구도원이랑 오우영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거기서? 밤 9시에? 조정석이다. 볼게요. 친구라. 네. 여기까지 오는데도 굉장히 험난했어. 너무 좋아. 잘 좀 봐줘. 알았어. 알았으니까 부탁 그만해. 친구끼리 뭘 그러는지 부탁. 손이 붙었네? 이준? 너 이따 캠핑 가는데 왜 여기 있어? 대박. 소름 돋았어. 대박. 둘이 같이 나오다니. 앞수술이 길어져서 내 수술이 딜레이가 될 것 같으면은 알아서 다른 방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상과가 아니라서 수술에는 관심이 없어? 아휴. 아니 상과가 아니라서 잘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휴. OBGY가 아니라 너는 OB에 온 거구나. 과장님. 류재희 교수 지금 누구한테? 교수님 혼내는 장소나 문장에도 예의는 필요하거든요. 류 교수 예의는 지금 당신이 없어요. 당신이. 아니 내가 괜히 그래요? 이것도 다 훈육이고 교육이야 이 양반아. 지금 여기 양반이 어디 있습니까? 상과가 아니라서 그러냐는 추측이 와. 어딜 봐서 교육이고 훈육입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교수님. 저럴 수가 있다고? 교수님이 과장님한테 저렇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한다. 병동에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주변에 저런 분은 없다. 본 적도 없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심지어는 반대 상황이어도 밑에 있는 주니어 교수님이 말도 안 되는 걸로 레지던트를 미친 듯이 이상하게 괴롭히고 혼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과장님이나 그 위에 시니어 교수님들이 대부분인데, 류재희 교수님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 최애. 이 드라마 최애. 헬기로 응급 오나 보다. 응급 산모 오나 보다. 정신 차려보세요. 아이고. 해먹으려면 6.6이 해먹으로 6.6? 어떡해. 세게 따르세요. 급속분만으로 질서됐고 급속분만. 풍선 서비스 시행했는데 출혈이 지속됩니다. 70에 40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90에 60. 와, 산후출혈인데 급속분만은 말 그대로 그냥 급속하게 분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 자궁이 확 열리고 애기도 확 나오는 거. 보통 3시간을 말하거든요. 모든 페이지가 몇 시간 걸리는데 이게 3시간 안에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를 급속분만이라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런 산후출혈의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급속분만 후에 생긴 산후출혈로 풍선 넣는 거, 우리 이제 이 정도는 다 알죠? 풍선 넣어서 지혈을 시작을 했는데도 지속적인 출혈이 있는 상태. 야 편한경 귀여워. 우리 이거 빨리. 못할 것 같아. 뭘 못해? 모르겠어. 뭘 모르는 게 어딨어. 수업했잖아 너네. 일주일에 2번씩. 옥시토신 프로이드 믹스 드시고 카메토신 IBC 찍으세요. 산모분 멀티지. 네 멀티입니다. 부모는 2시간 반 전입니다. 아기는 괜찮대요. CBC랑 DIC 랩 결과 나왔어? 네. 응급실에서 나갈 랩은 12시 6.2. 6.2. 혈지 9만입니다. 혈소판. OTPT는 정상이고 간 수치. PT랑 LPT는 응고인자. 속에 보인다고 합니다. 응고가 잘 안 된다는 소리. 랩은 검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편한경 먼저 스크럽 하고. 어시스를 준비하라는 소리입니다. 스크럽. 손 씻고 오라고. 나와. 오, 둘이서. 손님. 왜 저래 쟤네 1년차들이. 지금 저거 보고 저러고 있어? 러시 없다. 그런 거 같네. 믿을 건 우리 선생님들 뿐이네. 아, 바이탈 흔들린다. 70에 40이 아, 볼륨 잘 따라갈 테니까 걱정 마시고 시작하세요. 마취과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럴 때. 마취과 선생님들이 살려주는 거거든요. 댓글에 왜 마취과 선생님들 가디건 입고 있냐 그런 얘기하던데, 지금 보면은 머리 위에는 에이셉틱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균 구간이 아니에요. 저기는 그냥 다 잡고 막 하거든요. 소독이 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수술방은 전체적으로 온도가 낮아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술하는 서전들은 어쨌든 수술복 위에 다시 스크럽복을 또 입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괜찮은데, 마취과 선생님들은 수술복은 다 반팔이거든요. 반팔만 입고 있으면 너무 춥기 때문에 저렇게 가디건을 다 입고 있어요. 이게 셀라인도 저처럼 이렇게 인형 껴안듯이 따뜻한 셀라인 껴안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와, 피 나오는 거 봐라. 진짜 저렇게 나옵니다. 이야, 멋있다. 저게 의사지. 둘이서 그렇게 라이벌처럼 견제하고 막 그랬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저 한 끗 차이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잘했는데도 돌아가시기도 하고. 수술 기록지 써놔. 내가 왜 써? 애들 있잖아. 자네가 뭘 기억이나 하겠냐. 가출한 영혼 겨우 잡아넣었는데. 얘들아. 류재희 교수님? 오늘 했지? 응? 그냥 고맙다. 수고했다. 야, 잘했다 하면 되는 거를 20년을 지지고 볶고 싸우고 지겨워 이제. 지겹다. 나도 지겨워요, 교수님들. 그만 좀 해요, 진짜. 그래도 잘했다 고맙다. 됐지? 교수님. 싸비싸비? 어떤데 수술 끝났다는데? 교짐 수술 들어가려고? 뭐 어디 안 가? 저 교수님 수술 가는데요. 복강경 수술이라 매니플레이터 잡아야 해서요. 오. 그거 내가 가서 먼저. 우와. 자궁을 수술할 때 밑에 질을 통해서 이런 기구 같은 걸 넣어요. 자궁을 그래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복강경 수술할 때 자궁이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자궁을 위로도 아래로도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수술할 때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질을 통해서 저 매니플레이터를 집어 넣습니다. 그거 제가 하려고요. 헬러 선생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와, 너무 좋아하신다.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아, 진짜 가는 거 아니야? 괜찮아 가. 됐어 나 어차피 혼자 넣어도 잘해. 나 진짜 괜찮은데. 저도 괜찮습니다. 오, 교수님 수술 보고 싶어서요. 오, 그러면 내가 RSO 한번 줄까? 우와. 감사합니다. 오른쪽 난소 난간 절제술 하는 거 복강경으로. 속을 떼는 수술보다는 쉽거든요. 복강경 수술 중에서는 최저 난이도 가장 쉬운 수술입니다. 아무도 없네. 저기 있을 것 같은데? 왜래? 여기 누구 있어? 아무도 없는데 뭐가 있다리
하지 마. 바퀴벌레 있을 걸. 두쌍. 아니, 진짜 바퀴벌레 말고. 연애하는 바퀴벌레들. 실제로 병원 레지던트들이나 인턴들 연애할 때가 없잖아요. 퇴근 못하고 병원에서 계속 당직을 서야 되면은 뭐 병원 안에서밖에 연애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런 외래 검사실, 외래 진료실 저런 데서 몰래 데이트를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긴 두 쌍의 바퀴벌레가 있을 것 같은데. 나 갔어. 아, 나 가운. 들켰다. 들킬 줄 알았어. 들킬 줄 알았다고. 오늘의 주제는 PPH였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흔한 게 자궁근 무력증이고 두 번째가 태반 조직이 남아있는 경우거든요. 아기 낳고 나면 태반이 다 떨어져가지고 딱 나와서 태반이 다 떨어졌는지 펼쳐서 확인을 해보는데 이 일부 조직이 자궁벽에 붙어있으면 여기서 막 출혈이 나와요. 자연분만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 자궁이 수축을 쭉 해가지고 위로 쫙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태반을 못 꺼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꺼내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레지던트 때 이렇게 돼서 전원 온 산모가 있었거든요. 자연분만을 하고 태반이 다 안 떨어져가지고 계속 산후출혈이 있는 상태였는데 자궁 자체가 엄청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태반을 도저히 꺼낼 수가 없었는데 제가 손이 엄청 가늘거든요. 여기 손목도 가늘고 손도 작고 팔을 여기까지 넣어가지고 그 태반을 다 뜯어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하고 출혈이 해결됐던 적이 있었어요. 산모분이랑 보호자분이 굉장히 저한테 감사해 하셨던, 내가 피지컬적으로 산부인과에 맞는 그런 몸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되게 뿌듯하고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비사비와 엄제일의 러브라인이 조금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다. 둘이 다음 주에는 러브라인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 표남경은 남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딴 남자친구가 생길 줄 알았는데 인턴이랑은 연결이 안 되나? 그럼 또 너무 다 짝이 생기니까 좀 별로인 건가? 그건 좀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오영 언니, 오주영이 임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음 주 나올 때는 여태까지 구독을 안 하셨던 분들이 전부 다 구독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